한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의 컴퓨터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컴퓨터로 하루에 무엇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학생들은 평균 65초마다 하던 것을 바꾼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은 불과 19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정보과학 교수인 글로리아 마크도 직장인이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3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저자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나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스마트폰 같은 집중력 방해 요소가 많아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저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스마트폰을 왜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저자는 집중력 문제가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 속의 앱과 컴퓨터의 웹사이트 설계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SNS 회사들은 고객들의 앱이나 사이트 체류 시간이 많을수록 광고주들로부터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산만하게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 스크롤입니다. 무한 스크롤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집중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 문제는 사회 전체의 위기이며,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오가는 정보량이 옛날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뉴스가 나오려면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가 실시간 방송되기도 하며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하루채 안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빠른 속도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과 주의력, 집중력을 뺏어갑니다. 만약 일부러 속도를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윈체스터 대학의 학습과학 교수 가이 클렉스턴은 요가나 명상 같은 의조적인 느린 수련을 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즉, 느린 속도는 집중력을 키우고 빠른 속도는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은 어떨까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내과학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타이머를 켜고 멀티태스킹과 숫자를 차례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엔 M, 1, U, 2 이런 식으로 영어와 숫자를 번갈아서 써보세요. 어떤 게 더 빨리 써지나요? 아마 전자의 경우가 빠를 겁니다. 이는 작업을 전환하고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모든 자아, 감각을 잃은 상태, 시간이 사라진 듯한 상태, 경험 그 자체의 흐름을 탄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몰입 상태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뜻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의지력의 최고 전문가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개구리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파리를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돌보다 훨씬 많이 쳐다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당한 난이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초조해지고 평상심을 잃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몰입 상태가 되려면 명확한 목표, 의미 있는 일, 적당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와 몸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수면 상태에 대는 뇌가 깨어있는 동안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 화면 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경과학자인 마커스 마이클은 딴 생각 중인 사람의 뇌를 연구하여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욱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창의적이며 끈기 있는 장기적 결정을 잘 내린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딴 생각을 하는 동안 정신은 과거를 더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딴 생각은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에서만 창조적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퍼페추얼 가디언의 CEO 앤드루 반스는 240명의 직원들에게 주 4일제 근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근무 시간 중 SNS 하는 시간이 35% 줄었고 일에 참여도, 협동력이 30에서 40% 증가했습니다. 시리얼 회사인 켈로그는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고 그 결과 직원의 수면 시간이 늘고 스트레스가 줄어 병가를 더 적게 냈습니다. 토요타도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이자 정비공의 생산성이 114% 높아지고 이유는 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업무 효율이 무조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정크푸드 같은 음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 등의 음식들이 어딜 가나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정크푸드 같은 음식들은 영양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의 연구팀은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집중력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 27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중 15명에게는 건강한 식단을, 나머지 12명에게는 정크푸드를 식단으로 주고 수주간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식단을 먹은 아이들의 70% 이상이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평균 집중력 증가율은 50%였습니다. 네덜란드 연구팀은 똑같은 실험을 아이들 100명에게 재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식단을 먹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같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기후위기는 해결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녹색 에너지 자원으로 동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력 있는 대화와 명료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쌈분마다 작업을 바꾸며 시스템의 설계 때문에 정신없는 인류는 이 해결책을 실행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집중력 문제를 해결해야 인류에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책 내용이 4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읽게 된 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